네, 안녕하세요. 주부 변호사입니다. 올해 벌써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수익을 잘 유지하시고 내년에 또 좋은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되게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기사 보시면 산타랠리 물 건너가나 이런 기사가 있죠. 지난주에 금리 인하하면서 파월이 되게 강세 좀 허키시한 걸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충격을 줬고, 그리고 그 미국 증시가 아직 충격에서 회복을 완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산타랠리가 물 건너가나라는 기사가 있고요. 반면에 강세론자인 탐 리죠. 증시 비관론은 이런 비관은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해야 된다. 이분은 항상 바이 더 딥을 외치는 그런 강세론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어떻게 하면은 연말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사실 이번 주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회에서 우리나라 비슷하게 예산안을 의결을 해야지 그 돈으로 이제 집행을 하고 정부가 굴러가는데 그 셧다운이 모면됐다. 그러니까 상하원에서 모두 지금 가결이 돼서 예산안이 가결이 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고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다우는 1.18% 상승, 나스닥 1.03% 상승, S&P 500은 1.09% 상승, 러셀 2000 지수가 소형주 지수가 0.94% 급등세를 보였죠. 근데 그 원인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PCE 데이터가 잘 나왔죠. 코어 PCE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CPI나 PPI보다 더 페드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주요시 보는 가장 많은 참고를 하는 데이터가 바로 PCE 데이터입니다. 근데 PCE 데이터가 그런 인플레이션율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서 0.1%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게 발표하면서 바로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급등세가 좀 잦아들면서 원래는 장 중반에 거의 한 1.7%까지 상승했거든요. 나스닥 정도, 나스닥 S&P 모두. 근데 장 막판에는 1% 정도의 상승으로 끝났어요. 사실 이게 좀 되게 아쉬운 대목인데 사실 금요일의 반등이 상당히 중요했던 게 이분이 이제 KT 스탁턴이라는 차티스트입니다.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장 시작 전에 만약에 금요일에 반등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셀 시그널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S&P 500 기준으로 최소한 500포인트는 상승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정확히 5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찐 반등으로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사실은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급락을 했죠. 거의 3% 정도 급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에 반등에 실패하고 금요일에 반등을 성공했으나 사실 지금 60일 이평선을 살짝 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지금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 다만 이제 막판에 떨어졌다는 건 사실 좀 부정적인 거고 막판을 더 치고 올라가면서 반등했으면 더 긍정적일 텐데 이게 약간 가짜 반등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좀 듭니다. 다만 거래량이 상당히 폭증하면서 반등했다는 점에서는 찐 반등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새에 굴수비라든지 그런 미국 연준의 어떤 의원들이 나와서 좀 진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셧다운, 아까 말씀드린 셧다운이 좀 피해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좀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찐 반등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QQQ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반등을 했는데 거래량은 상당히 좋았어요. 다만 이제 XLK는 아직은 전고점까지 못 갔죠. 지금 전고점이 237인데 XLK는 테크니컬,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을 모아놓은 미국의 대표적인 ETF입니다. 근데 237이 전고점이었는데 지금 235.96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237 전고점을 뚫지를 못했다는 점에서 다음 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안 좋은 소식은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인데 미국에서 지난주 수요일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인가요? 근데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페드가 내년 인플레이션율이 2.5%일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기존의 2.2에서 2.5로 올리면서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안 잡힐 수도 있다, 덜 잡힐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원래는 4번 예상했는데 2번 혹은 한 번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를 촉발시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별로 안 빠졌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지고 4.5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지표를 보시면 아직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아직도 별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사, 그리고 PC 데이터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97,000선에 불과하거든요. 10만 아래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과거에도 바이 더 딥이 기본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스탠스였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탐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가 매수 바이 더 딥이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하다 라고 보시는 분이 바로 이 에드 야딘이라는 분인데, 에드 야딘이 교수는 무려 1950년생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거의 74세, 75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에드 야데니라는 이카노미스트인데, 이분이 어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22시간 전에 CNBC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미 마켓이 커렉션 모드라는 거예요. 잠깐 들어보면은 안 나오나요? 다시.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마켓이 커렉션 모드라는 거고요. 그리고 10% 다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10%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는 사실 이분이 내년 1월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정이 좀 빨리 왔어요. 12월인데 벌써 조정이 왔죠. 근데 1월에 조정이 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12월에 팔면 세금을 바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내년 1월에 팔면은 세금을 좀 늦게 낼 수 있는 거죠. 보통 1년에서 12월에 번 수익을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 12월이 지난 다음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1월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벌써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S&P는 거의 25%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팔고 싶어요. 작년에도 거의 20% 넘게 상승했는데 올해 또 25% 상승했기 때문에 거의 50% 상승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빨리 팔고 싶은데 1월에 팔아야 지금 세금 텍스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1월에는 많은 팔고자 하는 어떤 물량이 나올 거다. 그리고 12월에 이미 지금 미국 연준에서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덜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12월에서 1월까지 계속 안 좋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하나요? 취임하면서 이제 각종 취임하자마자 관세라든지 타리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할 텐데, 그러면은 그것도 심리적으로 안 좋고 경제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10% 조정이 있을 거다. 앞으로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2월에 좀 산타랠리가 있을 때 좀 팔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2월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 반등한다면 이때 계속 팔으라는 거죠. 팔고 이때부터 계속 팔고, 그래서 1월에 뭔가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최대한 10% 정도 이상의 가량의 어떤 조정이 나오면 그때 주식을 다시 사라, 바이 더 딥 하라는 게 이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지금 이미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이라면 괜찮은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못 냈으면 또 욕심을 부릴 수 있겠지만 이미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이라면 12월에 산타랠리가 있다 이러면 조금씩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1월까지 계속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락한다 이러면 좀 더 바이 더 딥하는, 물론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좀 하려면 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주는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12월 24일은 미국장이 오후 1시면 끝납니다. 단축해서 운영하는 장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25일
할리데이죠. 크리스마스 데이 때로 휴장 갑니다. 그래서 장이 상당히 짧고 내년 1월 1일도 뉴 이어스 데이라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랠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내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크리스마스 랠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에드 야디니 교수의 어떤 그런 뷰대로 오를 때 좀 차익 실현을 좀 해두시는 게 1월에 조정이 온다면 그때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드 야디니 교수라든지 탐리의 의견 그리고 KT 스탁턴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또 좋은 시장의 뷰나 뉴스가 있으면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